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장에서 양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사흘 만에 약세 전환이 된 건데요. 최근 국내 증시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렇다 할 주도주가 없이 또 업종별, 종목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시장 흐름이 어떻든지 간에 종목별로는 또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 팁을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와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을 해드리는 시간이고요. 또 2부의 첫 순서 시초가 공략주부터 시작합니다. 예,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가 좀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다시 2300선 초반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이 좀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까지 함께 좀 여쭤볼게요. 예, 맞습니다. 요새 주식하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이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슈,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동력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업종,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좀 봐야 되는 주식들,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피해를 받았던 주식 중에 하나였죠. 원전, 값싼 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원전 이용률이 낮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 증가, 이런 비용 부담 때문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주가가 거의 이제 52주 최저가 부분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까지 주가 하락이 좀 이어졌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가격까지 좀 온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231억 원, 최근 나온 보고서에 나온 그 예상치고요. 이 예상치는 컨센서스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3분기 연속 지금 적자가 지속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운영이 된다면 한국전력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최근 들어서의 스탠스를 보시면 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야요금 인상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요금 인상 외 LNG 개별 소비세 인하, 정산 조정 개수 변경 등 어떻게 보면 좀 한국전력의 수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정책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관련된 정부 들어서 좋지 않은 그런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비중 확대, 당장 좀 싸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줄이는 그런 정책이 이제 1년여간 지속이 되는 가운데 그 사이에 이제 아무래도 한국전력의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그런 정책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상승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의 약세, 유가의 상승 이런 것들도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이제 원료를 수입을 하는데 그런 연료 가격도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 약세가 된다면 또 비싸게 사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근까지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유가가 급락을 했죠. 이 급락의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비축유 방출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비축유 방출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그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비축유 방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가의 상승은 어느 정도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불확실성이 가시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공매도 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재료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최근 유가 하락에 지금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60 초반까지 추가적으로 하락
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올라가도 1,150원 정도가 최근 1년간의 고점이기 때문에 일단 1,150원으로 잡는다면 상방의 룸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원가 부담의 감소, 정부 정책의 수혜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럴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는 충분히 그거에 대한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또 방어주적인 개념의 동사에 주가에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37,000원, 손절라인 3만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전력의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는 관점에서 시초가 공략적으로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시장 전망과 추세 흐름을 예측한다. 컨버전스 투자 전문 반종민. 예,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오셨고요. 리더스 투자클럽의 투자그룹의 반종민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은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률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수익률 대결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또 새롭게 3개월 동안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가 제로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새롭게 세 종목씩을 주실 거고 다시금 이제 수익률을 매기게 되겠지요. 먼저 두 전문가의 매매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의 제왕, 출중과 지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송동현 팀장님 매매 전략 여쭤볼까요? 제왕은 아닌데. 일단은 이제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성장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시장 장세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런 주도 업종을 좀 최대한 선별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가치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압축적으로 선정해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종민 팀장님은 오늘 첫 출연이신데 앞서 저희가 컨버전스 투자 전문이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어떤 매매 전략을 갖고 계세요? 예, 일단은 컨버전스 전략 투자는 모멘텀을 통해 앞으로 시장 전망을 예측을 하고 그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성을 알아본 뒤에 그 종목의 추세 흐름을 파악한 후 결합시켜 포커스화한 컨버전스 투자를 지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컨버전스 투자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예. 이 복합적인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지 잠시 뒤에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개장 한 2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송동현 팀장님. 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가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또 실적 시즌에도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종목에 그리고 또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압축 대응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종민 팀장께서는 혹시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는 어떤 섹터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섹터는 바이오 섹터입니다. 5월, 6월 남북 경협주를 통해서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는 몰리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7월부터 이제 외인들이 이제 매수세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추세 전환이 살짝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7월 17일 화요일입니다. 국내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는데요. 앞서 미국 시장 오늘 혼조세를 보였었고 은행주들이 강세였던 반면에 유가 급락의 에너지주가 약세였습니다. 국내장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오늘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그래도 대체로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0.1% 오름세고 이어서 SK하이닉스 0.56% 상승하면서 9만 원 선 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의 주가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0.5% 오르고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어제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강세였는데 어제 종가 수준에서 0.4% 정도 오늘 장에서도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도 상승세네요. 어제 2% 가까이 올랐었고 오늘 0.5% 추가로 더 오르면서 41만 3천 원까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금융이 0.7%, 반면 신한지주는 어제 종가 수준이고요.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납니다.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는데 상승폭은 다소 미미합니다. 코스피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0.04% 강보합 출발이 됐는데요. 2,302로 시작이 됐고 코스닥은 0.12% 상승한 826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상승 전환이 된 거고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 중에 메디톡스만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9% 상승으로 출발이 됐고요. 신라젠도 0.5% 위쪽으로 바이로메드도 0.8% 정도 오름세 출발이 됐습니다. 바이오주 오늘 좀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 더 살펴볼게요. 예, 여기서는 펄어비스를 좀 볼 텐데 한국 게임의 중국 진출 재개가 불투명하고 또 국내 게임의 매출 잠시 고려가 존재한다라는 분석이 어제 게임주들이 일제히 내렸었거든요. 펄어비스 오늘은 0.8% 정도 소폭 올라오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4% 강세 출발을 한 반면에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급락 출발이 됐습니다. 6%대 조정을 받으면서 10만 원 선 붕괴는 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또 관련해서 잠시 뒤에 짚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예,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탑픽 종목을 선정해봤는데요. 송정현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볼게요. 네, 현대로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일단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시장 일단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고점 45,500원을 고점으로 해서 단기 고점으로 해서 지금 26,000원까지 한 달 동안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 지금 5일선이 조금씩 우상향 했죠. 7월 11일 날을 기점으로 10%대 상승이 나오면서 점차적으로 우상향을 조금씩 그리고 있고 현재 21선에서 좀 이제 저항을 돌파할지 안 할지를 이제 좀 시장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는 좀 돌아설 수 있는 확률이 일단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부터 물론 20일 돌파를 했을 때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위권에 위치를 하면서 시장에 계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북 경협주가 다들 끝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네. 일단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거래 대금을 이제 상위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양한 또 신용이라든지 이런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좀 관심도가 높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뉴스가 거의 하루꼴로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에 대한 그리고 북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하루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관심을 계속 받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그룹이 계속 방북 신청을 하고 있는 등 계속 이제 북한과의 어떤 경협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별다른 결정적인 사항은 나온 것이 없지만 기대감이 또 주가의 또 핵심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상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현대그룹 자체가 이제 또 시장 경협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펀드 자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현대그룹주 쪽으로 또 옮겨가고 있는 흐름들도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상존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협을 진행하게 되면 역시나 핵심 인프라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철도죠. 철도 얘기가 먼저 항상 나오죠.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좀 받을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철도주들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역시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인 수혜주가 이제 현대 그룹에 있기 때문에 현대 로템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여러 가지 수주 물량들이 또 잘 나오고 있죠. 또 해외 진출을 통해서 로템이 다양한 또 국가로부터 수주를 따오고 있다는 점도, 또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있다는 점, 최근에 수주량만 해도 뭐 1조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물론 그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실적에 대한 성장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렇게 재료 플러스 실적까지도 겸할 수 있고, 또 기관에 대한 수급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주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리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기술적인 반등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대로템은 21선을 돌파한 이후로는 더 강하게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그렇죠. 보통은 주가가 21선을 돌파할 때 예. 골든크로스라고 하죠. 돌파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거래량과 그에 따른 수급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61선까지도 진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주가가 원래 조정이 올 때는 이렇게 조금 지루하게, 그리고 길게 조정이 오다가 또 상승을 한번 올라갈 때면 이렇게 한 방에 치고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런 음봉들을 다 감싸낼 수 있는 61선까지 한 방에 진격할 수 있는 그런 그 상승 폭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요즘의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할 때는 따라가기 힘들게 만들고, 또 하락할 때는 굉장히 지루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청산시키고, 또 올릴 때는 또 급격하게 올림으로써 또 따라가기 힘들게 하는 예. 그런 부분까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적당한 위치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일단 42,000원까지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23,500원으로 자꾸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CSA 코스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이제 화장품 이제 주식이죠. 화장품 주식이고, 최근의 흐름이 그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 8일 이후로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15,200원까지 거의 뭐 수직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네요. 그리고 이제 또 15,200원에서 만원까지도 또 상당히 조정폭이 깊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역시 CSA 코스믹도 로템과 좀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조정이 단기적으로 좀 나왔고, 또 이제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주식도 왜 그러냐면 아직 성장성 대비 저평가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출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에 비해서 일단은 주가 수익 배율이라든지 퍼 비율이 아직까지 그렇게 전체 피어 그룹 화장품 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실적과 더불어서 가치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일단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여러 가지 화장품 쪽이 요즘에 좀 좋은 편인데요. 중국과의 어떤 사드 완화 분위기가 좀 있어 왔고, 아직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어떤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에 대한 수출 데이터의 누적 실적은 여전히 중국 쪽에서 1등으로 나왔습니다. 그 또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성장한 화장품 수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어떤 한국 화장품에 대한 사랑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또 어떤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좋아지면서 계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질수록 물론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계도 좀 개선이 될 것인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중미 이제 무역 갈등에 있죠. 이 부분들이 예를 들면 한국과의 어떤 동맹이 또 미국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까지 어쩌면 또 불통이 튈 수도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부분들이 해결된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중국과의 어떤 또 중국 시장이 또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또 다양하게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화장품 쪽은 좀 외국 그 국가들에게 소비세 인하라는 그런 부분까지 보여주면서
중국 쪽의 어떤 내수 확대 이런 부분에 또 정책을 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화장품에 또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여러 가지 펀디멘탈 지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고, 좀 기술적인 지표도 뭐 RSI라든지 뭐 MACD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돌아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돌아서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3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일본의 외고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도 일본 색조 시장으로도 진출할 수 한다는 점, 그에 따라서 새로운 또 시장 개척과 또 그 색조 시장에서의 어떤 그 새로운 사업에서의 어떤 매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살짝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일단 목표 주가를 13,000원으로 잡고요. 손절 가격을 9,3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G3BN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 구간에서 역시 G3BNT도 비슷합니다. 세 종목과 흐름이 비슷하고요. 고점 56,900원을 찍은 이후로 주가가 3만원 초반까지 조정이 나왔고, 지금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세 종목 중에서는 G3BNT가 가장 이제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도 이제 서서히 조정을 끝내고 서서히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좀 좋은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G3BNT 같은 경우는 이제 안구 건조증 치료제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3상 임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우선은 근데 상당히 지금 진행 상황이 좋습니다. 안구 건조증 치료제가 어떤 타 경쟁사 대비해서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임상 3상 도중에 안구 건조증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완치 치료자가 7명이나 나오는 등 굉장히 호전세를 많이 보이면서 또 이 치료제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약 RGN259가 최근에 이제 어제인가요? 뉴스가 나왔죠. 그 네이처 잡지의 관계사라 볼 수 있는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안구 건조증 치료제가 시장 대비 굉장히 그 치료제의 효과가 우수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지금 안구 건조증 치료제의 어떤 타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우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흐름도 어제 9%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좀 살짝 조정이 왔지만 오늘도 2.74%로 상승을 거듭하는 등 단기적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주요 이평선도 현재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정배열로 전환하려고 하는 흐름도 좀 좋아 보이고요.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지표들도 하락 구간에서 상승으로 초기로 반등하고 있는 등 좋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지금 목표 주가 지금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일단 3만 원이 아니고요. 5만 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그리고 손절 가격을 24,500원이 아니고요. 24,500원이 아니고 지금 3만 초반, 3만 1,000원, 3만 1,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G3BNT가 세 종목 중에서 가장 상승 탄력이 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던가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상승 탄력보다는 현재 흐름이 세 종목 중에서는 또 가장 좋게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주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예, 송종현 팀장님 새롭게 구성된 포트폴리오 내 종목 세 종목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현대로템, CSA 코스믹, G3BNT까지 들어봤고요. 저 이번에 반종민 팀장님 종목을 들을 텐데 바이오 섹터를 눈여겨보고 계시다라는 말씀 앞서 하셨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있을지 주목해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할게요. 예,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일진다이아입니다. 네. 이 종목은 공업용 다이아몬드 분말과 소결체의 재료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수소차와 연관된 기업입니다. 최근 전기차, 수소차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은 국내 유일 수소 탱크 업체인 일진복합소재 지분의 약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초 현대 수소 전기 차량에 수소 저장 탱크를 독점으로 공급하면서 3만 원까지 상승하였는데 이후 조정받고 난 뒤에 6월까지 경업주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다소 흐름이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00원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민간 합동으로 수소차 투자 소식이 나와주면서 20,000원부터 24,500원대의 매물대를 소화하며 차분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전기차와 수소차는 점점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민간 합동으로 5년간 2조 6천억을 들이며 2022년까지 16,000대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올해 전국 5개 도시 시내버스 정규 노선에 수소버스를 투입, 또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를 추가적으로 구축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전기차와 수소차가 워낙 가격대가 높고 보급률이 다소 적은 편이긴 하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별 3개를 책정했으며 장기적으로 별 5개를 드린 이유는 아직까지 추진과 추가 개발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력도보다는 장기적인 매력도가 더 기대된다 하여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고요. 지금 현재가로 들어가셔도 무방하고요. 목표가는 31,000원이며 손절가는 2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일진다이아는 수소차 관련주라고 보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종목 들어볼까요? 이어 두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아미코젠입니다. 이 종목은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한 효소와 신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작년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로 실적이 악화되면서 매출이 좀 급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주가가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14,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이후 꾸준히 상승하며 올해 4월 4만원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남북 경협 이슈로 인해 바이오 섹터들이 크게 조정을 받으며 내려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다시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 소식으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생물 발효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린 세파졸린 합성 기술 개발이 국책 과제로 선정되었는데 친환경 제조법으로 이제 대체되면서 아미코젠이 다시 중국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미코젠의 지분 30% 보유한 항암 면역 백신 개발 회사인 셀리드가 조만간 이제 상장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아미코젠은 바이오 쪽뿐만이 아니라 그 효소와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 바이오 섹터와 이런 관련된 복합적인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좋지는 않았지만은 실적 부분들이 만회하며 올해 턴어라운드를 강력하게 예측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현재 추세 흐름을 보더라도 6월 반등 후 크게 영향을 미칠 저항 구간이 없으면서 작년 9월부터 외인들이 이제 꾸준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천하게 되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별 4개를 책정한 이유는 4만원 부근까지 상승 시 차익 실현이 잠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로 책정하였고 등락폭에 이제 두려움 없이 꾸준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다면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별 5개로 이제 책정했습니다. 매수가는 35,000원 이하에 매수하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41,000원으로 선정했으며 손절가는 32,500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가가 41,000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아미코젠 들어봤고요. 세 번째 종목 볼게요.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종목은 국내 3대 기획사로서 음반 및 음원 제작을 통해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작년 7월 5,000원 부근부터 꾸준히 상승해온 기업인데요. 소속 가수인 이제 트와이스와 이제 갓세븐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였고, 최근 코스닥 150에 신규 편입이 되면서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니지먼트 사업의 경우 크게 매출이 나와도 아티스트 한 팀을 이제 데뷔 성장시키려면 이제 초기에 많은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재무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종목인 경우 대표 아티스트인 트와이스가 일본에서도 10대, 20대 등에 이제 크게 주목을 받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예. 이제 트와이스가 데뷔한 지 이제 한 3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3년 만에 이제 수익화 구간에 이제 진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고요. 네. 갓세븐도 이제 앞으로 한 5년 뒤에 이제 수익화를 이제 진입할 수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5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재무적으로 이제 큰 작용이 될 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관련 소속 아티스트들이 이제 계속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트와이스를 데뷔시켰던 2015년에 16이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내년에 이제 16-2가 이제 방영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가 아티스트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금 흐름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급 현황을 보면 이제 외인 매수세보다는 매도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기관은 꾸준히 매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살짝 눌림목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성장성을 본다면 이제 꾸준히 가져가셔도 될 종목이고요. 단기적으로 4개를 책정하게 된 이유는 눌림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고, 장기적으로 4개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엔터주의 경우에는 아티스트들이 이제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면 이제 몸의 그 재료가 사라질 수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별 4개를 이제 책정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가격으로 매수하시면 되며 예. 추세 흐름을 봤을 때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목표가는 이제 3만 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예. 추세가 꺾여 21선을 이탈하는 경우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24,500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예,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JYP 엔터까지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탑픽 종목 모두 공개가 됐고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의 투자 의견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먼저 호텔신라 보겠습니다. 지난 6월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한풀 꺾인 모습인데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또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 매수 자리인지 좀 들어볼까요? 송동현 팀장님. 네, 일단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드 이슈 완화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반등했었습니다. 예. 고점 13만 2천원까지 찍고 최근에 외국계 리포트가 나왔죠. 외국계 리포트가 호텔신라의 외도 의견을 보이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국내 기관들은 좀 약간 외국계 기관사와는 좀 다르게 의견을 보이고 있죠.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매출이 2분기도 실적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한다라는 그런 관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계 리포트는 다소 저도 약간 과장됐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중일단은 여러 가지로 이제 면세점 사업뿐만이 아니고 일단 면세점 사업이 가장 빠르게 실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또 국내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 면세점 사업의 매출을 빨리 끌어올린 부분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또 52시간 근무제로 바뀌면서 또 국내 어떤 여행 수요라든지 그리고 소비 이런 부분들이 또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호텔신라의 어떤 면세점 지배력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 매출이 지금보다는 좀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좀 북한의 어떤 개혁 개방 추진에 힘입어서 북한과의 중국과의 관계도 역시나 결국에는 개선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 등을 좀 참고를 해봤을 때 다소 저는 뭐 정치적인 불안감이 좀 있긴 하지만 펀디멘탈적인 요소만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지금 자리라 보고 있고요. 네. 또 기술적인 지표 자리로 보면은 현재 어떤 그 지지 구간에서 주가가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아직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조금씩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점부터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 호텔신라는 분할 매수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지금 10% 상승인데요. SK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전해진 이후로 이렇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현실성이 있는 건지 또 지금 시점에서 같이 이렇게 매수로 동참해도 되는 건지 좀 여쭤볼게요. 반종민 팀장님. 예. 지금 아시아나를 보게 되면은 오늘 예. 갭상승을 하면서 이제 꾸준히 이제 상승을 하면서 위에 이제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사실상은 지금 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 부분에 지금 중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크게 저항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이 이평선을 뚫어내려면은 이제 강한 이제 수급이 들어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전에 지금 추세 흐름을 보자면은 점점점 지금 빠져가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저점을 찍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예. 이 저점을 찍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아시아나 오너분께서 이제 조금 약간 안 좋은 소식을 통해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소폭 반등은 나와주고 있긴 하나 인수 소식으로 통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뚫고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겠나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위에 저항 부분을 못 뚫어내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아직까지는 그 인수 소식에 대한 이제 추진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을 못 뚫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흐름 추세를 보고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섣불리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최근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오늘 신일산업의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상한가 마감이 됐었고 그에 비해서 오늘 많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0.5% 정도의 조정인데 예,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최근에 제습기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늘고 있다고요. 성도윤 팀장님. 네. 예. 신일사업은 사실 뭐 선풍기로 많이 유명하죠. 예. 선풍기 유명하고 제가 며칠 전에 그 하이마트를 가봤어요. 예. 이게 선풍기를 저도 사려고 가봤는데 정말 그 동이 나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제품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 그 정도로 이제 선풍기가 이 좀 무더위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다른 연도보다 좀 이게 그 빨리 왔죠. 무더위가. 그리고 길다고 하더라고요. 예, 장마가 무더위. 빨리 끝났고 예. 무더위가 이제 길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 때문에 신일 사업이 좀 더 다른 그 해보다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추세라면 뭐 이렇게 계절주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름 되면 사고, 겨울 되면 여름에 사고 좀 단기로 보다 팔고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데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 따라 이제 무더위가 심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좀 상한가가 나오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좀 어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지나친 접근은 사실 좀 힘들다라고 일단 보는 게 제 관점이고요. 일단 회사 규모가 좀 많이 작기 때문에 우선은 상한가 나왔으면 좀 미리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오늘도 좀 장이 많이 그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올 거라 봅니다. 예. 그래서 좀 이제 추세가 더 조정이 나오고 안정화돼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접근을 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거 섣부르게 매수에는 동참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신일산업은 매수 자리라기보다는 그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자리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종목 하나 더 볼게요. ACT인데 오늘 20%나 급등했다가 1% 마이너스 수익권에 있습니다. 오늘 변동폭이 굉장히 큰데요.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있고요. 의견 듣겠습니다. 반종민 팀장님. 예. 제 A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4월부터 이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6월 25일 이제 고점 갱신한 후에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이제 그 주권 거래 정지 해제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또 추가적인 상승폭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최고 암진단 기술 확보로 이제 20조 시장 공략을 나섰다 해서 이제 크게
19%까지 이제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을 보셨을 때 점차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전 고점들을 보셨을 때 고점 부분들은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폭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앞으로 이거 부분 같은 경우에 좀 제가 대응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10,000원 밑으로 만 원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받쳐주는 이제 지지 구간이 없습니다. 지지 구간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아래로 이제 9,500원 밑까지 이제 빠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대응하시면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한 번 더, 이번 주까지 한 번 더 지켜보신 다음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하나금융투자의 성동현 FA 팀장, 리더스 투자그룹의 반종민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이 시각 탑픽주 들을 거고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원종윤 FA 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새로운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KT입니다. 예. 네, KT를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KT의 지금 수급 현황입니다. KT는 7월에 들어서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로 강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의 큰 변동성 없이 7월 4일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만 안정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외인들이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두 번째 이유로는 KT의 4차 산업 관련 기술력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KT에서 기가 컨퍼런스라는 걸 열면서 이제 기술 컨퍼런스를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이제 KT가 어떻게 4차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T는 현재 엔비디아라는 이제 그래픽 회사죠. 그래픽 회사가 이제 AI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그 기술 개발을 하면서 함께 이제 자율주행차 AI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차 산업 기술 개발에서 이제 그 사람들과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AI 언어 체계 위주로 지금 집중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AI와 높은 화질의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등 고객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KT의 5G 산업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5G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인프라를 구성을 하는 거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KT는 그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스타벅스나 NS 홈쇼핑, 샤오미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지금 협업을 하면서 5G 산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또 KT, SK, 에즈유 플러스가 유영민 장관님과의 이제 만남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발표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상승세를 다시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 KT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배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많은 하방 추세로 계속 빠지다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배열이 좋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연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고 빠지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 조정 국면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눌림목을 확인하셔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지금 고점에 큰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28,900원 이 큰 저항 구간 단기적인 목표로 잡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돌파 시 이제 2차 목표가를 드릴 예정입니다. 매수가는 현재 27,850원에 있는데요. 27,850원부터 27,100원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손절가는 전 저점인 26,700원으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KT를 오늘 관심주로 주셨는데 특히나 기관의 매수가 최근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이 점에 주목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원종윤 FA 팀장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 전환이 됐고요. 시장 흐름 다시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제 유가가 4% 넘게 급락을 하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0.39% 하락하면서 2293.07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230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2300선에서 출발을 했지만 29분경에 92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개인만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45,00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현재 0.65% 하락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인 SK하이닉스는 오늘 0.11% 상승하면서 89,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움직임 없이 29만 원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도 움직임 없이 12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포스코가 0.63%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중국의 철강 선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하반기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3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 41만 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1% 가까이 상승하면서 41만 4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하락세고 KB금융과 삼성물산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58% 하락하면서 820.94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은 82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9시 4분경에는 827선까지 오르면서 상승 출발을 했었지만 현재는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359억 원 규모로 현재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현재 0.69% 하락하면서 10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도 오늘은 하락하면서 현재 6만 9천 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 신고가를 경신했던 메디톡스는 0.29% 하락하면서 80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노스가 시가총액 4위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현재 1.94% 하락하면서 9,12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는 어제 하락장에서도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24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에 HLB가 0.68%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기관과 외국인이 이틀째 연속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1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LS산전이 4.48% 상승하면서 7만 7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연진약품도 오늘 3%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롯데지주, 호텔신라, 그리고 LIG 넥스원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큐캠스가 5%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3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오늘은 3% 넘게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그리고 GS리테일은 어제 이어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오늘은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부터는 셀트리온, 3위는 신일산업, 4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5위는 네이버, 6위는 대하TI, 7위는 효성, 8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3위인 신일산업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신일산업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신일산업은 선풍기를 비롯한 다양한 가전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와 관련해 가전제품 수요가 급증해 회사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일산업이 1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현재는 2.39% 하락하면서 1,84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4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주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를 수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금감원은 증산위의 재감리 요구를 수용하고 향후 감리 절차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상승한 거에 이어서 오늘도 0.98% 상승하면서 41만 4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7위인 효성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효성은 어제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초 효성이 지주사 체제 전환을 선언하면서 지주회사 효성을 비롯해 효성의 4개 사업회사인 효성 TNC, 그리고 효성 첨단소재, 효성 중공업, 효성 화학 등 5개사가 재상장됐습니다. 현재는 0.20% 상승하면서 5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2부는 종목에 집중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과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을까요? 네, J-콘텐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미디어 관련 종목들 분위기가 좋습니다. J-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오늘 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미국에서 지금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생각보다 예상치는 600만 명 좀 넘을 것으로 보였는데, 실제로는 한 500만 명 정도 나오면서 가입자 수가 조금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부분들 영향을 받으면서 소폭 하락하고는 있지만, J-콘텐트리 같은 경우를 본다라면은 실적이 우선 좋습니다. 2분기 호실적 예상되고 있고요. 3분기 같은 경우는 영화나 방송 쪽 라인업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막강하기 때문에 3분기에도 라인업 좋고 실적도 좋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입자 수가 감소됐긴 하지만 넷플릭스가 국내 컨텐츠 산업에 미치는 지금 영향력 상당합니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넷플릭스 쪽으로 판권을 팔고 있고요. J-콘텐트리 같은 경우도 전체 매출에서 한 30% 이상을 이 넷플릭스 향으로 판권을 팔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쪽으로 판권이 지속적으로 팔리는 속도 굉장히 좀 빠르고요. 이 드라마나 영화 제작비가 올라가는 속도 그 이상으로 판권의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바라보는 그런 컨텐츠들의 그런 매출이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소폭 하락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차트 양봉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8,500원, 손절 가격은 6,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넷플릭스 관련한 악재입니까?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넷플릭스, J-콘텐트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갔죠. 이런 부분들이 이 악재에도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컨텐츠 관련한 이 매출들 자체가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한 5% 정도 하락하면서 이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이 금일 같은 경우 하락하는 것은 넷플릭스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J-콘텐트리였고요.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자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박정섭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솔로몬 박정섭 전문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전장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예, 오늘이 초복인데요. 예, 무더운 날씨만큼 우리 정시도 핫하게 이렇게 올라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전 시장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제 지난주에 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좀 이제 변동성 요인에 많이 좀 요여 있었는데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정도에서는 수급이 나름대로 들어오면서 저점을 인식한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어제죠. 그리고 오늘도 지금 오전장 하락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17일, 18일에 의 청문회에서 이제 반기 이제 정언이 있는데요. 가장 이제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금리 인상의 조절 부분인데요. 이제 지난달에 금리 인상을 해서 기준금리가 미국 같은 경우 1.75에서 2.0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올해 총 4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했는데, 지역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의 의회에서의 어떤 이 부분을 앞두고 있어서
나름 어떤 경계 매물이 이제 어제 오늘 기관 외국인들 좀 나온다고 봐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구리라든지 이런 비철금속 공급이 빠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가격이 4% 서브텍사스 경질유 가격으로 이렇게 빠져서 전략 비축유 이제 뭐 방출 가능성도 좀 언급이 나왔고요. 장중에 이란 석유 수입 금지 유예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유가가 빠지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빠지면서 금융주들은 이제 뉴욕 증시에서 좋아서 이제 상승폭은 낮춰서 끝났습니다만 이에 반응해서 이제 국내 증시도 오전장 지금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더운 날씨에 마니커가 오늘 초복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운 날씨에 항상 계절적 테마죠. 스마트 그리드 관련되는 전력 관련되는 중소형주들이 시장의 상승률을 좀 주도하면서 주도주 없는 종목 장세 영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개인들은 종목 따라서 이제 휩쓸리기보다는 지난주 전략과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낮다고 하는 어떤 실적 모멘텀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IT 주도 같으면 차라리 삼성전자에 어떤 투자를 하시는 전략, 그다음 바이오주에 하신다면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시니까 차분한 개인들 대항 시장에 뭐 빠진다고 해가지고 너무 부안해동 하실 필요 없이 차분하게 대형주 같은 경우 분할 매수하시면서 편안한 흐름으로 매수 전략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주도주가 없는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솔로몬 대표님의 오늘 관심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은 화면에 보이듯이 FNF입니다. 코드 번호가 007700인데요. 이종 동사는 국내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의류의 선두주자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좀 달아드렸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보통 이제 아웃도어라고 하면 예전에 한참 몇 년 전에 유행할 때는 한국의 아웃도어는 굉장히 고기능성으로 뭐 산을 간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비싼 의류로 인정을 받았다가 이제 굉장히 고성장을 했다가 이제 좀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되는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 이 FNF는 의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가운데도 최근에 몇 년 동안에 끊임없이 상승하면서 기관들의 어떤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그러한 이유는 이제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뭐 충분히 이제 아웃도어와 그 패션을 좀 접목한 그런 어떤 이제 틈새 시장을 노려서 그 타켓을 가지고 지금 이제 브랜드력을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려서 이제 주가가 거의 이제 6월 달에는 10만 원권까지 부근까지 뭐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한 3주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는 국면인데요. 2018년 예상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서 17.7% 올라서 6,600원입니다. 7년 전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2배 정도 지금 상승한 상태이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8.5% 1,065억으로 이거는 한 7년 전 대비해서 한 5배 정도의 고성장을 그동안 중장기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 FNF의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보셔야 될 부분들은요. 그동안의 어떤 실적들은 계속 무리 없이 좋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도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그렇게 크게 없는 형태로 지속적인 이제 러브콜을 받고 있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2012년도에 런칭한 디스커버리가 본래는 이제 겨울 오류 쪽으로 가다가 지금은 이제 여름에도 쓸 수 있는 수영복, 래시가드, 그다음에 신발 이런 카테고리 확장이 매점 점포 수와 매장 수와 이제 같이 접목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만큼은 좀 성장세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이제 커버하고 있는 것이 런칭한 지 한 20년 달해가는 이제 MLB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농구라든지 야구 이런 스포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 MLB 브랜드 중에서 모자라고 하는 매출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게 이제 고가로 재고 부담이 없어서 MLB에 굉장히 고수익성 아이템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먹혀들면서 그 작년 2017년 2월 달에 면세점에 입점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MLB가 조금 이제 오래되어서 매출액이 감소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좀 기사회생하면서 최근까지 1분기에도 이제 이러한 부분이 매출 성장에 좀 기인하면서
FNF의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작년 12월 달이죠. 그 이제 내수 업종에 있는 국한된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홍콩에다가 작년 12월 달에 이제 MLB가 이 중국권, 중화권, 동남아시아까지 좀 먹혀들 수 있는 스포츠 관련되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출점을 해서 올해도 한 10개 정도까지 출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들이 신규로 한 매출 한 1,000억 정도로 기대할 만큼 FNF의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출전 관련되어서 이제 판관비라든지 마케팅 비용이 있어서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어류업종은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강한 부분입니다. 초기에 어떤 투자 부분만 일정 부분 성공하게 되면 매출이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이런 어떤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어류 브랜드들이 이제 뭐 10개 이상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뒤에서 소수 특화되어 있는 FNF의 이런 어떤 전략들이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매수가는 지금 88,000원인데요. 좀 눌림목 관점 75,000원,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는 65,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FNF였습니다. 예, 차트를 보더라도 N자 반등이 기대가 되는 FNF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